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개성에 설치된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측이 오늘 오전 9시 15분경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상부 지시라며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의 사무소 잔류를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조처에 유감을 나타내고 북측 인력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두 나라 정상의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연방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어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 들어 처음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가 올랐습니다. 이번 조처로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한편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국무부와 해양경기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이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가루다 항공은 지난 2014년 해당 기종 50대를 49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가루다 항공은 보잉사에 보낸 서신에서 이미 인도받은 한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49대 주문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객들이 보잉 737 맥스 8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루다 항공 외에 몇몇 다른 항공사도 주문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잉 737 맥스 8은 최근 잇따른 추락 사고로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EU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의 시한을 연기했습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합의된 시한은 두 가지로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엔 5월 22일로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4월 12일이 시한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애초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국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거나 합의 없이 EU를 탈퇴해야 합니다. 메이 총리는 다음 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세 번째 표결을 앞두고 영국 의회가 분명한 선택지를 받았다면서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고 협상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한 자신의 언급 때문에 대중국 협상이 어렵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보복관세 25%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EU와도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날 로마 공항에서는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문이 50년 동안 이어진 중국과 이탈리아의 우호 협력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무명용사 모욕에 현화하고 내일은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합니다. 중국은 육상과 해상으로 중국과 유럽 그리고 몇몇 아시아 나라를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사업인 1대1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는 미국의 주된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어와 한글로 된 비핵화 정의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역의 주말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차차 흐려져 중부지방과 북부 산간 지역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곳에 따라 비나 눈 내립니다.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맑아지겠고 24일 일요일은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했고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천혜성 한국통일부 차관은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한국 측 소장을 겸하고 있는 천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15분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 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천 차관은 북한 당국이 통보 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원 철수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북측 인원들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산가족의 이런 화상상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우선 연락사무소가 조기 정상화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너무 늦어지지 않고 협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천 차관은 이날 개성의 사무소와 지원시설 등에 한국 관계자 69명이 있었다며 북한 정부가 잔류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25명이 개성에 남아 근무하고 월요일에도 평소처럼 근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일방적인 철수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이 사실상 중단돼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뒤 지난해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과 연락, 회담 준비 협의, 민간교류 지원, 북한 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 등 실무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임무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전종수 소장과 소장 대리를 모두 보내지 않아 사실상 남북 간의 공식 협의는 이미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측 철수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의 이번 조치를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불발에 대해 한국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선택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남한의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미국과 하나가 돼서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말하자면 북한이 그랬죠.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관계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하고 김정은이가 연초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남북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미국과의 공조를 과감하게 깨고 나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 정권이 이미 한국의 유해 발굴 명단 통보와 남북 군사실무회담 요청에 침묵해왔고
한국을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말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 설득에 좀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해라. 그런 압박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당장 파탄 낸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남북 정상이 지난해 합의했던 선언들을 이행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결국 제재 완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설명입니다. 임 교수는 또 남북 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그게 바로 미국의 책임이란 걸 부각시키려는 고도의 압박 메시지도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북한 실장을 지낸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는 이번 철수를 대미 강경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를 긴장시키면 미국이 고개를 숙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큰 틀에서 대미 투쟁의 노선에서 하나의 종속 변수로서 한반도 정세를 진작시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에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의도로 남북관계 경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런 차원에서 핵미사일 시험 재개는 나라 안팎에 약속한 게 있어 명분이 적고 위험하기 때문에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의 도발이나 인공위성 발사 등으로 긴장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이자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던 새로운 길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1일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와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사이에 보다 강경한 메시지를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 국제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법을 강조할 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중국의 다렌 화이보 인터내셔널 화물 회사와 랴오닝 당시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가 올랐습니다.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다렌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회사가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백솔 무역회사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솔 무역회사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소속으로 앞서 북한산 금속이나 석탄을 판매, 공급, 이전, 구매해 대북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랴오닝 당시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는 유럽 연합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관행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방자 국가들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제재를 계속해서 집행할 것이며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가리기 위해 기만적인 수법을 쓰는 선박회사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국무부와 해양경비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2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특히 정제유와 석탄의 선박간 불법 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 19쪽으로 구성된 새 주의보에는 북한의 선박간 불법 한정 행태와 연루 가능성이 있는 선박 명단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주의보에 따르면 선박간 환적은 주로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 동해 일대와 북한 서해, 타이완 북부 해상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이뤄졌습니다.
또한 선박 간 환적 전후에 방문한 항구들이 명시됐고 여기에는 한국의 부산과 여수, 광양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대만, 홍콩 항구들이 포함됐습니다.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선박 명단에는 과거 유엔 안보리가 지적한 선박들도 있지만 처음 거론되는 선박들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여러 나라 선박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여기에 루니스와 같은 한국 선박과 러시아의 탄탈 등 최소 6개 국적의 선박들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첫 번째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제재를 다시 주요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이번 제재 올 들어 처음이네요. 맞습니다. 올 들어 처음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처음입니다. 네네. 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건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제재, 무게를 싣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은 이번에 제재와는 별도로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에 관한 주의보도 갱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진 조치인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에 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가 미국 주도로 작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예. 미국의 하노이 회담 이후 제재 이행을 통한 대북 압박을 면밀히 준비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스티븐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면담하고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것은 하노이 회담 이후 달라진 미국의 대북 기류를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미국의 이번 조치, 그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꼽은 위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대표적인 제재 위반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책이자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재무부가 발령한 주의보를 보면요. 이번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선박 간의 불법 환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 환적이 주로 이뤄지는 장소와 예. 북한이 사용하는 수법 그리고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명단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불법 환정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수법으로 선박 식별 장치를 끄거나 선박 바꿔치기, 화물 문서 위조 등을 제시하는 등 설명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네. 그 가운데 한국이 거의 연루된 것도 있죠. 불법 환적을 전후해서 선박들이 한국의 항구를 이용하고 또 한국 국적의 선박 한 척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예, 미국 재무부는 루니스라는 이름의 한국 국적 선박이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선박 외에 한국 내 일부 항구들이 석탄 불법 환적에 이용된 사례는 이미 알려진 일인데요. 이번에 한국 당국에 안보리 결의를 좀 더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뉴스를 보면 미국이 선박을 이용한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좀 적극 더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해안경비대 소속 머설포호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시작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네. 또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영국 해군 소속 몬트로즈호가 일본 해역에서 같은 활동에 나섰습니다. 동중국해는 한국 서해와 타이완 북부 해상과 함께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이 주로 이뤄지는 현장입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은 하노이 회담 직후에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재무부의 제재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현재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네네. 북한 주민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북한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제재를 추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대북 제재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추가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대북 압박,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이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착 국면에서 북한의 협상 복귀와 비핵화 실행에 도움이 될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보다는 미북 사이의 간극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상응 조치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비핵화 이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만드는 과제에서 조금 진전을 이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18일 기독교 계열인 보트 라디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지난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이제 북한 문제는 수십 년이 지난 오랜 투쟁이었다며 1년 조금 넘게 이 일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고 북한이 핵실험에 관여하는 것을 막았으며 일부 인질을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만드는 과제를 갖고 있다며 여기서 조금 진전을 이루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국제적인 국가 안보의 기묘한 목표를 달성할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동을 방문 중인 폼페오 장관은 20일 쿠웨이트에서 미 쿠웨이트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두 나라는 전략 대화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의 주된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비핵화 정의를 영어와 한글로 각각 작성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21일 브레이트바트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가져온 합의안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이라고 부르는 여러 대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아주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그리고 앞서 싱가포르에서 한 일은 북한을 위한 문을 열어놓고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면 그 같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북한이 그 문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주된 목표라고 강조하며 북한에게 비핵화의 정의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의 정의를 각각 영어와 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이후 상황을 일종의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에 둘러싸인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북한이 대단한 경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무역 상대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모든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충분히 거세게 압박한다면 올해 이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열쇠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이 20년 이상 북한의 핵 보유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왔다며 궁극적으로 중국은 일본의 핵 보유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미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파악해서 북한의 불법 환적 차단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상황에 대비한 미 본토와 동맹 방어는 미군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워싱턴 DC의 애틀란틱 카운슬이 21일 주최한 미국 군사 전략 관련 포럼에 참석해 평화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그동안 북한의 불법 환적을 계속 추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북 제재에 빠르게 적응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미군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in the process. It's a constant cycle of adaptation to make sure that we're staying out in front of the North Korean adaptations.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보다 한 발 앞설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석유 정제 제품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던포드 의장은 이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갖고 있다면서 미군의 의무는 미 본토와 동맹 방어라고 강조했습니다. I still see a potential, although as yet undemonstrated, the ability to match a nuclear weapon wit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북한이 아직 시험하진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 본토와 동맹을 방어하는 것이 미군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한 연합훈련 변경에 대해서는 대대나 중대 또는 그 이하의 훈련은 변함이 없다면서 주둔지 근무교대 등과 관계없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들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ceived a message from General Abrams on the peninsula yesterday as the exercise is ongoing. 한반도에서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현재 훈련으로도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던포드 의장은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주어진 미군의 임무를 강조했습니다. Supporting in whatever way we can the diplomatic effort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한 동맹 틀 안에서 한국 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내 북한 도발 억제 실패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미군은 이 세 임무를 매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국의 외교 분야 전문가가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룬 연극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극 제목이 다음 정거장 북한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좌측 관객에게 서울을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오. 앞 사람에게 북한을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오. 관객들은 전후 좌우에 앉은 낯선 사람과 질문과 답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연극의 첫 번째 장이 시작됩니다. 첫 장면 프롤로그는 2019년 중국 베이징. 자신을 맥이라고 소개하는 투어 가이드가 여행자 그룹에 북한 여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디즈니랜드 여행이 아니고 세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첫째, 둘째, 셋째 규칙은 모두 살벌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이드는 선전 포스터와 같은 것을 가져가지 말라면서 북한에 억류되었다 뇌사 상태로 돌아온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북한 당국의 선전 포스터를 가지고 체포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거듭 경고합니다. 한국 전쟁과 북한의 기근 등을 기본 정보로 알려주며 그룹을 이탈하면 안 되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라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화면은 바뀌고 주인공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한국전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평양의 75%가 파괴됐고 300만에 가까운 북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자막이 뜹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외교정책 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의 10번째 연극 Next Stop, North Korea, 다음 정거장 북한은 총 14개의 장면으로 이뤄지며 시대적 상황은 기근이 심했던 1998년 북한과 한국의 광주, 그리고 2019년 현재의 중국과 미국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프롤로그와 1장에서 12장, 그리고 극이 마감되는 에필로그까지 14개의 장은 개별 제목을 달았습니다. 곤조 투어즈, 동상, 순회, 평양의 케이트 윈슬렛, 축제와 기근, 시장, 경호원, 운전사, 광주, 탈북자, 천국과 지옥, 잘가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주인공이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인극인 만큼 다양한 인물로 등장하는 페퍼 소장은 안내자, 건축가, 탈북자, 민간단체의 일원이었던 자신의 모습 등으로 등장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갑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 김일성 동상에 꽃을 바치고 절을 해야 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에서는 북한 관리들이 외국인 손님들을 위해 화려한 연회를 열어 충격을 받았다며 북한은 철저히 통제된 사회라고 말합니다. 평양의 케이트 윈슬렛 제목의 3장에서는 영국 출신 영화배우 케이트 윈슬렛이 출연하는 타이타닉을 500번쯤은 보며 여배우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북한 남성 안내원 김 씨로 나옵니다. They say that I sound like Kate Winslet in the movie Titanic. It was everything. It was my whole world and all the people in it. And the inertia of my life. Pushing ahead and me. 김 씨는 타이타닉이 침몰한 1912년 4월 15일이 바로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케냐로 해외여행을 했다는 탈북 남성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났고 그들이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고난의 행군 당시 먹을 것이 없어 중국으로 넘어갔고 한국을 거쳐 미국에서 살고 있다며 힘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연극은 다양한 북한 주민을 각 장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관객과 만나게 해주는데요. 페퍼 소장은 북한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페퍼 소장은 연일 해학적인 분위기로 극을 진행하면서도 북한의 현실과 진실이란 화두를 놓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천군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당시 북한에 있었고 주민들을 죽였으며 당시 농촌 지역의 식량을 빼앗기 위해 댐을 파괴했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페퍼 소장은 사실이며 다만 여전히 논란이 있다면서 미국도 당시 북한에서 저지른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있는 미국 잔학박물관이 북한 당국의 선전용이지만 내용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페퍼 소장의 다음 정거장 북한은 사실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으면 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이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데다 한반도 평화에 얽힌 역사와 현안을 모르면 작가의 의도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퍼 소장은 이 연극이 북한에 대한 관련 상식이나 지식 여부를 떠나 생각하고 참여할 기회를 줄 거라고 말합니다.
정치의 중심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관객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가끔은 놀랄 때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극을 관람한 미국인들은 북한이란 나라의 진실과 현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There is a reality and a lack of reality in North Korea. What is true and what is not true. 한 미국인 여성은 주인공의 안내를 따라가며 평범한 북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다면서 북한에 대한 복잡한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존 페퍼 소장은 자신을 보안 문제 전문가로 소개하는데요. 군사기지, 군비 지출, 영토 분쟁, 핵 문제를 연구하며 한국, 유럽과 이슬람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또 10편의 연극을 쓰고 워싱턴과 뉴욕 등에서 공연했고 대부분 1인극입니다. 존 페퍼 소장이 연극 무대에 서는 이유는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직접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you can hear and you can sense. In theater, you see it very directly, right in front of you. You can see exactly how people are responding. And you can hear and you can sense as well. 책은 독자의 반응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연극은 대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느끼며 소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연극이 끝난 후 패널 토의 시간을 마련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9차례 공연마다 북한 관련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는데요. 워싱턴의 민간단체 남북한라재단 카슴의 나승희 대표, 조지 워싱턴 대학교 임마누엘 김 교수, 그리고 진리 전 AP 평양지국장, 그리고 탈북민 청년 라이언 오 등이 참여했습니다. 페퍼 소장은 이런 자신의 활동으로 미국인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무엇보다 연극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미국인은 북한 주민의 시각을 이해하고 반대로 미국 측 시각도 전달함으로써 현실과 진실을 바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인식을 시작으로 핵 문제나 그 밖의 다른 안보 문제 외에도 미국과 북한만의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페퍼 소장은 강조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분쟁 지역인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할 때라고 말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영국이 일단 3주간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대학 내 표현의 자유와 연방 지원금을 연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미국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대응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 골란 고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52년이 지난 후 이제는 미국이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를
라는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골란고원은 이스라엘과 지역 안정의 전략적 안보의 중요성을 지니는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골란고원 두 나라와 아주 인접한 지역에 있는 거죠? 네, 이 골란고원은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해발 1000m, 1800 세제곱미터 면적의 고원인데요. 네네.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네. 지난 1967년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벌인 이른바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골란고원 대부분을 점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적은 52년이 지난 후 이 표현은 1967년 6.1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을 의미한 겁니다. 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또 한 차례 전쟁을 벌였었죠? 네, 1973년에 이번에는 시리아가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이 수복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많은 골란고원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후에 양측은 이듬해 유엔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맺었고요. 유엔군이 감시하는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정했는데요. 하지만 골란고원 대부분은 이스라엘 쪽에 있고 이 휴전선은 시리아 수도 이 다마스쿠스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네. 이스라엘은 1981년에는 골란고원을 자국의 영토로 병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권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네. 미국 정부도 그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격적으로 이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주요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할 때다 이렇게 말한 발언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이 급격한 변화이자 재선에 나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후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또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줄곧 이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이 대중동 정책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요? 네, 이스라엘 총선거가 다음 달 9일에 열리는데요.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5선에 도전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스라엘 검찰이 최근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혀서 이 험로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이런 발언을 한 거죠. 네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이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던 거죠. 네, 지난 2017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다음 주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월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 골란고원 방문을 계획했었는데요. 이때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관영통신은 22일 외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편들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지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있죠? 네, 쿠웨이트와 이스라엘, 레바논 등 중동 3개국 순방길에 올라 있는데요. 지난 20일에는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내에서도 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 CFR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으로 영토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유럽연합과 영국을 좀 볼까요? 유럽연합이 영국의 브렉시트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군요. 네, 양측이 EU 탈퇴, 브렉시트를 일단 오는 4월 1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지난 2016년에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당초 영국의 EU 탈퇴 시한은 다음 주 금요일 29일이었습니다. 네, 일단 4월 12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3주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영국 하원이 다음 주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면 5월 22일까지 연기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2일로 3주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네. 당초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에 오는 6월 30일까지 이 석 달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다시 한번 영국 의회에서 이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메이 총리의 합의문은 앞서 두 차례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는데요. 그렇죠. 한 번 더 이를 표결에 붙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표결 시점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다들 의견이 일치했나 봅니다. 네,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데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메이 총리의 연기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저녁까지 계속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메이 총리의 합의문이 통과되면 5월 22일, 그렇지 않으면 3주 뒤인 4월 12일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타결됐습니다. 뭐 일종의 투트랙이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보는. 그렇습니다. 이 주요 매체는 EU 정상들이 메이 총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 제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가 영국 의원들을 설득해 합의문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회의적인 방안이란 건데요. 예. 하지만 일부 EU 정상은 메이 총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지금의 상황이 메이 총리의 잘못은 아니라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각각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영국이 요청을 한 것은 6월 30일까지 연기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영국이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복잡한 법적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네. EU 회원국들은 또 4월 11일까지 영국이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영국이 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기로 하면 브렉시트를 더 길게 연기하고 영국이 불참을 결정하면 4월 12일에 자동으로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다고요? 네,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12일까지 모든 옵션이 열려 있고 그때까지 이 벼랑 끝 날짜, 데드라인은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합의에 따른 탈퇴, 노딜, 긴 브렉시트 연기, 브렉시트 철회 사이에서 여전히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며 영국 쪽으로 공을 넘겼습니다. 네. 영국으로 보자면 뭐 숨도 한번 좀 쉴 수 있고 시간을 좀 번 거네요. 맞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영국의 연기 요청에 일단 합의를 함에 따라서 이제 영국 하원의 선택에 따라 브렉시트의 운명이 다시 갈리게 됐는데요. 네. 당장 영국 하원이 이 세 번째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투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영국 하원 의장은 앞서 이 합의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한 세 번째 표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서요. 여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대학 내 표현의 자유와 연방 지원금을 연계하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만약 대학이나 대학교가 말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대학은 12개 연방기관으로부터 매년 총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연구 지원금만 총 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학이나 대학교가 말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면 연방 정부가 대학에 주는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으로 지원받는 대학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억눌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게 미국의 모든 대학입니까? 아닙니다. 이 공립대학에만 적용되는데요. 네. 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이 이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지 이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행정명령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 내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광범위하게 장려하자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네. 해서 이번 행정명령이 나오게 됐는지
건지 그 배경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 대학에서 이 보수적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이 보수계 쪽의 우려에 따른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세력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달 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정치행동위원회 이 CPEC 연례회의 연설에서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21일에 열린 이 행정명령 서명식에는 헤이든 윌리엄스 씨도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헤이든 윌리엄스 씨 어떤 분인가요? 네, 보수운동가인데요. 윌리엄스 씨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교에서 보수단체 가입을 홍보하다가 폭행당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윌리엄스 씨가 많이 다쳤지만 굴복하지 않았다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표현의 자유 문제로 버클리 대학에 소송도 제기됐던 게 기억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한 보수단체가 버클리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요. 지난해 미국 법무부, 연방법무부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버클리 대학교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에 이 대학 측과 원고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취하됐는데 당시 버클리 대학교는 7만 달러를 해당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학내 주요 행사를 다루는 방식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네, 보수 쪽에서는 물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 주립대학협회 AASCU가 불필요한 조처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립대학들이 이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에 따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의무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또 그럴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남북도 지역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B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개성에 설치된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측이 오늘 오전 9시 15분경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상부 지시라며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의 사무소 잔류를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조치에 유감을 나타내고 북측 인력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두 나라 정상의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연방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어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 들어 처음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중국의 다렌하이버 인터내셔널 화물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가 올랐습니다. 이번 조처로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한편 해외자산통지실은 이날 국무부와 해양경비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의 불법 해상 결해를 겨냥한 주의보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오늘 제재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란 국방혁신연구조직 SPND와 관련된 개인 14명과 기관 17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SPND는 과거 이란 핵무기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SPND의 미사일 폭발물 관련 계획에 참여한 샤히드 카리미 그룹과 여기에 연관된 개인 4명이 포함됐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체제의 방위 산업을 지원한 SPND에 연관된 개인과 기관들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모든 경제적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EU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의 시한을 연기했습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합의된 시한은 두 가지로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5월 22일,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4월 12일이 시한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애초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국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거나 합의 없이 EU를 탈퇴해야 합니다. 메이 총리는 다음 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세 번째 표결을 앞두고 영국 의회가 분명한 선택지를 받았다면서 이제 결정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날 로마 공항에는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문이 50년 동안 이어진 중국과 이탈리아의 우호 협력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무명용사 묘역에 헌화하고 이탈리아 의회를 방문합니다. 또 내일은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육상과 해상으로 중국과 유럽 그리고 몇몇 아시아 나라를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인 1대1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이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가루다 항공은 지난 2014년 해당 기종 50대를 49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가루다 항공은 이날 보잉사에 보낸 서신에서 이미 인도받은 한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49대의 주문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객들이 보잉 737 맥스 8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루다 항공 외에 몇몇 다른 항공사도 주문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잉 737 맥스 8은 최근 잇따른 추락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